안녕하세요. 로펌 창후의 유용수 변호사입니다. 황재승 국장입니다. 요새 스포츠계 이런데 뭐 보니까 요즘 연예계도 그렇고 학교 폭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변호사 학교 폭력이라는 걸 어떤 게 얘기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뭐 때리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학교 폭력이라고 또 얘기하나요? 사실 학교 폭력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란 학교 교내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협박, 감금, 모욕, 공갈, 명예훼손, 강요,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뭐 이런 것들, 성폭력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 폭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학교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한테 고통을 주는 행위들은 거의 다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뭐 누구한테 신고 일러야 될까요? 예, 뭐 신고를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없고요. 그냥 보통 부모님 또는 학교 담임 선생님 또는 뭐 학생 생활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께 신고를 하셔도 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뭐 경찰서에서야 뭐 당연히 경찰관 분들이 알아서 조사를 잘 하겠지만, 그럼 학교 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좀 많이 들리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뭐 그런 쪽에서 다루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라고 각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자치위원회에는 그 해당 학교의 교사들과 또 학부모들의 중 일부를 그 위원으로 해서 보통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너무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점이 많아서 이번 작년 3월 달에 개정을 통해서 각 해당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적인 위원들을 두고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위원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하게 되나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당연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 내에 이제 담당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교원이었던 자 중에서 관련 경력 2년 이상 있는 분,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또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보통 두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까요? 예, 보통은 사건 발생의 경위, 또 원인, 또 그로 인해서 피해 학생이 피해를 입은 정도에 대해서 자세한 그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억울한 점이 발생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위원회는 한 번만 열리나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 재판하듯이 여러 번 열리게 되나요? 대체적으로는 당일 1회에 보통 그 심의를 마치고 조치 결정까지 내리는 게 보통이지만 사안의 경중이나 또 관련 학생의 숫자에 따라서 한두 차례 더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보통은 당일날 조치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일정 기간 내에 학생들에게 그 조치 결과 통보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어떻게 불복을 할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명의로 조치 결과 통보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학생은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폭위에서 징계를 내리게 되면 어떤 종류의 징계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 제1항에서 1호부터 9호까지 그 징계 종류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경미한 징계는 서면 서가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학 처분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면 그냥
단순히 그 자리에서의 태도만 갖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참고를 해서 하게 되나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그 학교에서 넘어온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오기 전에 당연히 학교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도 조사하고요. 가해 학생도 조사를 하고요. 부모들도 조사를 하고 만약에 학교에 CCTV가 있다든지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지만 관련 증거가 있다라면 그런 것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기게 되고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그 다음에 지속성 얼마나 오래 했는지, 그 다음에 고의성 얼마나 이 학생을 괴롭힐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 고의성, 다음에 가해 학생의 반성의 정도, 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화해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이 뭐 장애 학생이거나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조금 더 많은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괴롭힌 경우에는 더욱더 징계 조치의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다루고 고민할 부분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전문적인 것 같아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우리 변호사님처럼 많은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그 법 개정을 통해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을 했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전문적인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끼리 투닥거린 거 가지고 부모가 개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꺼려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된다라기도 해서 많이들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는데요. 이게 일단 법으로 규정이 돼서 모든 것을 규율하는 이상 학교 폭력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은 전문가, 특히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억울한 점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과 같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유용수 변호사님, 유로펌 창우 유용수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